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아이들 육아랑 뭐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 돌보는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내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할 기회가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분들께서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자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대해서도 내가 배울 기회가 없었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새로 일을 하려다 보면 일을 잘하기 위해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PCM 이제 퀸즈에서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이제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께 대표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저는 교육의 결과가 부가 아니라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는 말을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만약에 남들이 20대, 30대에 해야 될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이 20대, 30대에 해야 할 고민을 이제 시작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 힘든 이유는 대학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회로 나가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되게 예뻐해주고 인정해줬지만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인정과 예쁨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오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서 일이고 뭐고 다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거는 일단 나의 방향성과 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가장 커요. 근데 내가 40살에 다시 시작한다면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뭐 새로운 이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한 뭐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내에서 분명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고통을 회피한다던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반복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돈이고 나발이고 다 싫거든요. 되게 어렵죠. 근데 맞아요.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압박과 스트레스를 내가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깨우쳐지는 분명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이겨내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와 어떤 사람들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분야에 가신다면은 처음에는 내가 겪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20대, 30대에 겪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겪어야 하는구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게 전 첫 번째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인지는 했어. 아, 내가 생각보다 너무 온실안에 화투로 살았구나.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인 관계가 있고 아닌 것을 헤쳐나가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관계에는 돈이 없어요. 아닌 관계를 헤쳐나갈 때 돈이 나와요. 문제 해결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인간관계는 돈으로 연결된 인간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으로 연결하는 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관계에 몰입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을 일단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따라서 무조건 돈만 바라바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 가야 되는 내가 동기가 있어야지만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단지 내가 이걸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 견딜 이유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는 게 부를 얻기 위해서 5만 가지 일을 겪다 보면은 내가 교육을 원치 않든 원하든 받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배운 깨달음과 내가 교훈들로 이제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40대건 50대건 이제 세상에 다시 나와서 뭔가 시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신의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내가 20, 30대에 겪었어야 될 거 내가 못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겪는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라도 겪어야지 아니면 60, 70대에서 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60대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럼 내가 60대에 나가서 누군가 관계에서 그렇게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고착된 사고가 맞아요.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부딪힌다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말랑한 뇌를 갖고 있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나이에 이걸 겪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내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겪을 것을 겪어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돈을 따라라. 그래야지만 당신의 지금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걸 뚫고 가는 약간 동기와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인내 그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변화를 한다는 건 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고통을 요구하는 맞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라는 과정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나한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동기로 돈을 버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뭐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배우라는 거죠. 네, 맞아요. 돈을 배우는 것만큼 더럽고 치사한 꼴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좋은 관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좋은 관계엔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밥 먹고 살만해. 그래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집에서 룰루랄라 해. 그땐 당연히 좋은 관계 유지해도 돼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울 때 내가 깨질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깨졌으면 내가 왜 깨졌나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겼으면 내가 어떤 힘으로 이겼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막 동료들하고 싸우라는 건가? 아니면 뭐 상사할 때 들이받으라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사실 다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출 상승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그 회사가 원하는 거고 누군가가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는 그걸 거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적어도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 돈을 받는다는 건 내가 거기에 맞는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월급쟁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에 내가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과정에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 동료와 부딪히는데 그 직장 동료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기냐? 확신 있는 자가 이겨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냐? 경험과 실력이죠. 그럼 내가 경험과 실력으로 내가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는 걸 내가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나는 말빨이 잘 안 되고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고 뭐 나는 누구랑 분쟁을 싫어해 라면서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어서 내가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죠. 이게 확실히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확실히 매출이 꺾이고 확실히 맞아요. 손해가 볼 게 극명해. 이대로 하면 회사의 손해가 극명한데 이 주장을 내가 내세우려면 팀원이나 팀장과 내가 부딪히고 맞아요. 내가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야. 뒤로 맞아요. 빠지는 거야. 네. 책임지기 싫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되게 귀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싸우려는 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발전이 없고 회사도 발전이 없고 그렇다고 그 동료들은 그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는 맞아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는 건 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인식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싸워가는 과정에 당연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그 또라이 기질인 거고 괜히 시비 거는 그런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쌈딱을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맞아요. 분쟁을 괜히 아무한테나 시비 걸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사람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정보와 싸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쌈딱의 기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쌈딱의 기질과 쌈딱은 달라요. 다르죠. 쌈딱은 그냥 어깨만 부딪혀도 너 일로 와. 이게 쌈딱이고 쌈딱의 기질은 내가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그 용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사실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떤 특정 부서에 있었고 그쪽으로 이제 부서를 옮기자마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하는 게 무조건 회사의 마이너스야. 대표님 그때 아시죠? 저랑 네, 같이 그 맞아요. 조사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같이 가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일부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에 한 달에 이만큼씩의 손실이 있습니다라는 거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정말 엄청나게 긴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근거 자료와 함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팀장님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이걸 원하는 일이다. 근데 그분이 원하는 일인데도 그게 잘못됐으면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원하는 일이라는 말로 그 보고서를 묵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퇴사를 했죠.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일이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싸우는 걸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내가 이 회사에 가치 부여를 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지 않는 회사 전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와 내가 원하는 회사의 그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사퇴하고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부여를 하겠다는 거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 회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노력도 없이 단지 뭐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가질 수 있는 혜택들에만 달콤하게 그쵸. 젖어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엔 저는 제거당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여성으로서 다시 뭔가 일선으로 뛰어드신다면은 그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싸우는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 싸우는 기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자기 개발만 하면 되냐? 자기 개발하는 거 좋죠. 근데 자기 개발한다고 쌈짝의 기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겪어야지만 쌈짝의 기질이 생겨요. 결론적으로 조금 사실은 힘들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왜 어려서 사춘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님 아세요? 알아요. 아이들이 평생 일으켜야 되는 그 사건과 사고의 양이. 총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맞아. 그 어려서 아이가 순둥순둥 잘 크면 결국 언젠가 그거를 터쳐. 사춘기 때 안 터뜨리면 성인이 돼서 그걸 맞아요. 터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겪어야 되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양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년에 고생을 하면 중년하고 그렇죠. 말년이 또 괜찮고 초년에 또 되게 띵가띵가 편하게 곱게 자랐으면 중년하고 갑자기 말년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가 네. 중년이 돼서 돈 벌러 나갔을 때 사실 우리 20대 알바하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뭐 사장님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이런 걸 우리 다 이미 다 뗐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중년의 나이에 그거 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 사실은 초년운이 나쁜 팔자가 저 좋은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초년에 아주 더러운 꼴을 다 당한 다음에 그걸 그 스트레스와 압력을 정보로 받아들여서 중년과 말년을 풀어가는 게임이 저는 훨씬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이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맞아. 내가 가정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그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주팔자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온실안의 화초로 자랐어도 또 기질적으로 내가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중년하고 말년이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스로 알아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경험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정말 온실안의 화초로 살다가 그 상태로 시집간 사람들. 그런데 가정 결혼했을 때 그 온실안의 화초가 유지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중년하고 말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죠. 그런 것 같아요. 곱게 살았던 분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남편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요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돈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어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잡을 선택하든 적어도 내가 그 잡에 대해서는 프로가 되셔야 돼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는 이제 특히 경단녀들이 다시 사회로 뛰어들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알던 기술이 더 이상 쓰일 수가 없는 기술이라는 거. 근데
다시 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즉 어. 기본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전 그건 정말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내가 보험을 하는데 보험 상품을 잘 모르고 내가 그걸 설명할 줄 모른다? 음.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근데 그쵸.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 남의 시간과 돈을 낭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잘못된 보험 설계로 누군가의 돈과 어. 시간을 잃게 만드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선택하든 그 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맥스를 치려고 잠을 줄이세요. 3시간 자든 4시간 자든. 그거 누군가 20대에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 놓친 거라면 그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사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판단이 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멘토를 좀 어떻게 붙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사실은 현장과 멘토의 교육이 같이 음. 가면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연락이 깨진 다음에 멘토를 어.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건 그런 본업에서 일단 집중을 해서 돈 네. 버는 경험을 하고 이거를 내가 시행착오로 조금 줄이고 싶다면 뭐 교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멘토를 좀 연결해서 돈을 네, 받는 맞아요. 것도 근데 경험이 전혀 없는데 교육만 그쵸, 받는다? 맞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내가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는 내가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내가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채우는 시간을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먼저 가본 사람들의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 이끔을 통해서 가시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혼자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